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펀한 부동산 투자 목요일 분양편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노철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예, 서두에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에 상대적으로 분양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 그리고 연내에 또 택지법 폐지가 되면서 이런 공공택지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이 많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렴하게 분양 물건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공택지를 공략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택지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미년 새해 분양에 나서게 되는 공공택지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눈여겨볼 사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모두 가능하시고요. 서울 전화 2128-3838, 코드 번호는 777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알토마토 홈페이지에도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장 처음 살펴볼 지역은 어딘가요? 예, 처음 소개해드릴 공공택지, 눈여겨봐야 될 공공택지 중에 하나로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먼저 기본 정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산 진건지구, 다산 신도시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이고 사업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오는 2018년 6월이면 도시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면적은 271만 4천 제곱미터, 총 18,000여 가구를 수용할 만한 규모의 정말 미니 신도시급 택지지구고요. 개발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고 지금 현재 오는 4월 첫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산 진건지구 기본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다산 신도시라고도 할 정도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가 보죠? 예, 규모 면에서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산 진건지구와 그리고 그 바로 붙어 있는 다산 지금지구를 합쳐서 지금은 다산 신도시라고 이름을 합니다. 다산은 잘 아시겠지만 남양주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다산이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이제 신도시를 명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신도시 규모 자체로 보면은 둘의 면적을 합쳐서 144만 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위례 신도시가 205만 평 정도, 그다음에 이제 광교 신도시가 341만 평, 그리고 작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미사지구 자체가 165만 평이니까 미사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이 신도시급 규모의 상당히 면적이 큰 진건 다산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진건지구 하면 막연하게 남양주에 있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지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다산 신도시, 다산 진건지구의 위치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에 보시면 노랗게 표시된 것이 진건지구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좀 길게 펼쳐진 곳이 지금지구. 그래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합쳐서 다산 신도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건지구에서 서울시청까지 직선거리 15km 정도로서 서울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측에 속하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별내 신도시보다 입지가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구리 IC와 토평 IC, 그다음에 남양주 IC 이 모든 것이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진건지구 밑으로 해서 지금지구로 내려가는 토평 IC 쪽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IC에서는 우리가 이제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내부순환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북부간선도로가 관통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서울의 중심권과 그 강변북로를 통해서 서울을 접근하는 통로가 상당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구리에서 타면 하남을 거쳐서 송파로 들어가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도로교통 요건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건지구 중앙에 지금 도농 재정비 촉진지구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농역이 보이실 겁니다. 네. 도농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선역으로서 이미 이제 신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농 역세권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도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신도시 개발할 때 항상 물길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도를 좀 더 좁혀주시면요. 지금 이쪽 도시는
아까 강변북로와 토평화시설들 가깝기 때문에 강변북로에서 왕숙천이라고 전체 환으로서 물길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숙천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물길을 활용하는 그런 신도시 모양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남양주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양주의 가장 부촌이 바로 부영 그린타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농역에서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그 부분이 바로 남양주 그린타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되는 가운지구,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농역에 있는 부영 그린타운이 합쳐지면 전체가 신도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존에 있는 인프라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제 동부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그물망처럼 잘 짜여진 교통망 때문에 어떤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입지를 알아볼까요? 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서 실제 진건지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분양이 나서는 것은 진건지구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구는 이제 추후에 분양이 될 예정이니까 진건지구에만 집중해서 좀 살펴보면요. 도심 그 진건지구 중심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을 진건지구로 했을 때 정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우리가 중심 상업지역은 바로 역세권을 끼고 있거나 그런 지역에 주로 발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향후에 별내 진건역이 생길 지역이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좌측에 왕숙천이 환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숙천 주변의 수변공원을 비롯해서 정중앙에 있는 굉장히 큰 녹색 축이 중앙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에는 정약용 어떤 그 태어난 생각을 비롯해서 문화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화공원이나 역사공원들을 조성해서 이 전체 신도시 내에서 이미 충분히 그 이런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 길이라든지 테마길을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자연과 친환경적인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다산 신도시의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아까 그 중심상업지구 설명해 주실 때 보통 이런 중심상업지구는 이제 역세권을 끼고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곳에도 어떤 그 별내선 개통 호재가 있다면서요? 네, 진건지구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내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선 도농역만 있으면 상당히 또 도농역의 가치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항상 강남과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요소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별내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별내선은 우리가 별내지구가 개발되면서 이제 항상 그 지역이 많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신도시로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 4호선이 연장되는 거 노선 하나와 바로 이 별내선이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별내선 보신 것처럼 저쪽 송파에 있는 암사부터 시작을 해서요. 암사에서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리 인창을 거쳐서 오늘 설명하는 진건지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별내지구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부권을 생각하시면 항상 교통이 좀 복잡하고 중앙선이나 경춘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막혀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8호선이 바로 연결됨으로써 그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노선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건지구의 중심 상업지역 자체가 바로 이 그 별내선에 있는 진건, 아직 역명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 진건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통 시기는 2022년이니까요. 그때까지는 한 8년 정도 걸리긴 하지만 이게 언젠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확정적인 노선인 만큼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지하철 8호선이 연결되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지금 중앙선과 관련된 호재가 또 있다면서요? 예, 혹시 사회자님께서는 중앙선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거의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선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경의선이나 중앙선을 이용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는 분은 그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식을 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좀 이해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경의선 노선이 문산에서 시작해서 공덕까지 개통을 했던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작년 12월 27일자로 전 구간이 개통이 됐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문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양평까지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도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진건지구에 보면 도농역을 이용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엊그저께 중화동을 가서 그 홍대 입구 쪽을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여러 노선을 타고 갈아타야 되는 어떤 걱정을 했었는데요. 중화동에서 바로 이쪽 노선을 이용해서 쭉 갔더니 갈아타지 않고 쭉 제가 이용하면서 시간적인 것도 굉장히 단축이 됐고 편리하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주변에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개통을 하면서 주변에 반사이익을 보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파주 운정 신도시조차도 이번에 중앙선이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파주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정보로 아마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쪽 남양주나 양평 쪽에 있는 많은 아파트나 이런 분양 물량들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가요, 문산을 거쳐서 홍대를 거쳐서 공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왕십리를 거쳐서 지금 이 청량리나 이쪽을 다 한 번에 지나가는 노선이만큼 그 활용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농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왕십리까지 나가는데 굉장히 편리하니까 예전에 한정된 노선 뭐 이렇게 갈아타고 이런 복잡함이 없이 서울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의선과 중앙선 지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그러한 개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별내선 개통 호재뿐만 아니라 경의선, 중앙선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서 정말 이제 더욱 접근하기가 편리해졌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뭐 지하철역이 개통하고 노선이 연장되는 것은 분명한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분양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요? 예, 분양가는 이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4월 정도에 이제 분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진건지구 오늘 말씀드리는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MB정부 때 했던 보금자리 지구로 이미 지정됐던 지역인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범지구하고 그 이후에 3차까지 계속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약을 했던 시스템이 뭐였냐면 먼저 이제 선 청약을 하는 거죠. 사전 예약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 역시 2010년에 사전 예약을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전 예약을 받았지만 시범지구를 제외하고는 청약 어떤 성적이 매우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 자료를 제가 이제 과거 자료를 살펴보니까 평균 분양가가 89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요. 지금 100%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890만 원대에 지금 진건지구를 분양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미래 가치를 충분히 어떤 차익이라든지 미래 가치를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 상당수가 사전 예약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 당시에 예정됐던 물량의 많은 물량이 이번에 4월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그 당시 이렇게 좀 8호선도 연장이 되고 중앙선이 다 개통이 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지금 공공택지 여러 택지 중에서 진건지구나 다산 신도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단지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택지를 분양할 때도 100대 1이 넘는 경쟁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변화를 일으킨 건데 그래서 사전 예약 당시에 890만 원대 분양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요. 시장상에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공공택지에 대한 희소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세권에 대한 장점 때문에 최소한 900만 원대 중반대에서 후반대 분양가로 시장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또 특히 지금 이 다산 진건지구를 좀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공공택지의 희소성의 가치는 앞으로 3년 동안 공공택지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흐름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2부에도 설명하겠지만 분양가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거의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급되는 택지는 분양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이미 기존에 지정되었던 공공택지가 우리가 최대한 싸게 최대한 분양가를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공공택지가 있지만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큰 규모의 이런 택지들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4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진건지구, 다산 신도시에 시수요자들이나 저렴하게 분양 시장에 접근하려고 하는 내 집 마련 어떤 수요자들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소개해 주실 택지는 어딘가요? 예, 다음도 비슷한 지역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동안 좀 관심을 안 뒀고 좀 약간 소외적으로 바라봤던 지역 중에 선점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구리시 갈매지구라고 합니다. 네. 네, 남양주 인근에 지금 구리시에 있는 갈매지구였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기본 정보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구리 갈매지구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규모는 143만 4천 제곱미터고 현재 지금 공급 가구 수가 9천 가구가 넘는 거의 1만 가구 가까이 되는 가구 수가 공급돼 있습니다. 지금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 시행자고요. 분양은 지금 오는 6월 대우건설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구리 하면은 뭐 거의 남양주와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서 그 다산 진건지구와 달리 이제 그 구리 갈매지구에서는 지난해 분양이 있었잖아요. 네, 예, 성적이 지금,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리 갈매지구는 LH에서도 분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간 건설사인 포스코에서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했던 블록이 A2, B1, B2 블록을 분양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제 분양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분양을 했던 지역들이 미분양이 하나도 없이 분양이 이제 완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분양이 다 없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분양 자체의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위례신도시처럼 분양 시장을 모델하서 딱 오픈했을 때 한 번에 물량이 다 해결되는 그런 장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민간에서 했던 포스코 같은 경우에 평균 분양가가 1,05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1.15대 1, 그러니까 거의 1대1 정도 수준이니까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분양을 하고 6개월 정도 잔여 기간 동안 이제 100% 완판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갈매지구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껴두었던 청약저축 통장을 쓰기에는 아깝고 그렇지만 서울과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내가 통장 없이 3순위로 받아보고 싶은 지역 중에 손꼽히는 분양 현장.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오늘은 역세권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공공택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증된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양 현장을 가보면 위례같이 위례나 판교나 우리가 광교나 이렇게 늘 인기를 끌었던 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한 6개월 만에 분양이 다 끝났다.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내 신도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인기가 높고 피도 형성됐지만 별내 신도시 역시 미분양이 많았던 신도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많은 인프라들이 조금씩 갖춰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호재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분양 시장의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지역도 굉장히 일반인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공공택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갈매지구도 먼저 입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예, 갈매지구는 이 위치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는데요. 사실 아까 좀 전에 보였던 진건지구보다도 서울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두색으로 표현된 것이 갈매지구죠. 근데 약간 자루 모양처럼 생긴 것인데 그 옆에 보시면 신내 IC는 우리가 이제
앞쪽 서울입니다. 이미 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 바로 옆에 표시는 되지만 신내 택지지구가 이미 형성이 바로 옆에 되어 있고요. 구리 갈매지구 옆에는 신내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어 있고 저기 화랑대역 그다음에 건너편 노원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이제 그쪽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태릉 선수촌입니다. 태릉 선수촌이고 화랑 CC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태릉을 가보신 분들은 위치를 이제 간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길 하나만 조금 건너가면 바로 붙어 있는 서울과는 굉장히 가까운 구리 갈매지구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갈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갈매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경춘선입니다. 경춘선인데 여기서 갈매역에서 갈매역, 우리가 이제 갈매역과 별내역이 한 정거장 차이인데요. 바로 여기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앙선과 연결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언론에서 많이 좀 호재라고 표시됐던 것이 이쪽 중랑구나 노원구나 이쪽 윗길에서 강남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차가 막히고 비좁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뚫렸냐면 용마 터널이 뚫리고 그다음에 암사대교가 개통을 했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갈매역에서 쭉 그 구리 갈매지구를 휘감고 있는 국도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바로 그 지금 그 터널과 암사대교 건너갈 수 있어서 강남과의 접근성을 바로 도보로 이용해서 교통 개선이 많이 된 지역이라고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입지적인 특징. 그래서 구리갈매지구 하시면 노원구가 바로 길 건너편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좀 지금은 인기를 끌고 있는 별내 신도시가 그 다음이 별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내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별내역의 많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갈매지구의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네, 어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전체적인 개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규모를 진건지구랑 비교하시면 진건지구의 절반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자루모양처럼 길게 공공택지가 길게 늘어져 있죠. 사실은 이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게 사실 개발축이 이렇게 길게 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좀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우측으로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천간 고속도로가 있으면 이쪽 축은 개발이 좀 단절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산입니다. 이쪽은 산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개발의 모습 보시면 갈매역을 중심으로 중심상업지역이 되고 지금 B1 블록, A2 블록 이런 곳이 바로 LH에서 분양을 했던 것이고 지난번 민간 분양을 했던 포스코 같은 경우는 C2 블록, 저 아래 블록입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포스코에서 분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올해 나올 블록이 C1 블록이라고요. 바로 포스코에서 했던 블록에서 윗블록입니다. C1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이제 분양을 하는 것인데 바로 중심상업지역 바로 위에 S2 블록 거기서 이제 민간 분양이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근데 물량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LH나 다른 데서 했던 것들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의 분양이었다면 향후에 나온 물량은 중대형 평형대 물량이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나왔던 물량들이 기존에 나왔던 분양 물량들 LH나 포스코에 했던 것들이 다 분양 완료가 끝났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2017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 구리 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 무슨 이점이 있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강변북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얘기했던 암사 터널이나 이런 암사대교나 그런 터널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교통 노선도 열어줬지만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되면 포천으로 가는 거는 지금 한 3시간 걸리나 1시간으로 단축이 되는 효과도 있고 아래로는 강변북로를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교통 노선의 개통과 중앙선이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그런 편리성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나오는 분양 물량의 경우는 이제 민간 건설사의 어떤 중대형 분양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분양가가 또 이전에 비해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금 LH에서 한 거는 900만 원대 분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050만 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분양하는 그 민간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분양가 수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 순차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차후에 나중에 분양하는 것들이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분양가가 올라가는 수준인데요. 지금 여기는 나중에 분양할 물량들이 입지도 뭐 나름대로 우수하지만 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 위주의 분양을 한다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크게 지을수록 평당 분양가가 비싸는데 2014년의 트렌드를 보면은 클수록 분양가가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미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민간 건설업체, 중소형 분양업체가 1,050만 원 정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면 어떤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아무런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격 정도 나와 있지만 않지만 포스코에서 했던 수준이 적절한 수준, 기준선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예전에 갈매지구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보금자리 지구는 아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큰 틀에서 말했던 것은 동일합니다. 아까 여기의 특징은 서울과 너무 가까운 그 공공택지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보금자리 지구에서 바로 뭐 분양이 안 끝나서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분양을 시작해서 재공고 내고 3순위에서 6개월 안에 다 소진이 될 정도면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사실 이쪽 지역의 노원구나 뭐 강북구나 인접해 있는 그런 중화동이나 이쪽 일대가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집가 수준이 높은 지역은 아닌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고민하는 것이 구도심에 살기에는 너무 지역이 오래됐고 그리고 좀 계획된 공공택지에 접근하고 싶은데 분양가가 또 턱없이 비싸면 접근이 아예 차단되는데요.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이 서울 지역에 전세가 1,000만 원 육박하는데 서울 지역의 전세가에서 조금 더 보태면 신규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역세권 공공택지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그런 수요가 많이 넘어온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도 뭐 1순위에서 한 번에 다 분양이 되는 그런 인기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수요자들이 서울과 바로 인접한 지역인 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념하시고 수평적으로 내가 집을 갈아타겠다. 새 아파트로 갈아타겠다. 그리고 올해 나오는 물량들은 LH 물량이 아니라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금 아파트가 좋지만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갈아타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신규 아파트로 서울과 접근성 좋은 공공택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 밖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볼 만한 단지를 정리해 주셨다면서요. 예, 눈여겨볼 단지를 오늘은 제가 남양주와 구리 쪽에 한정된 물량들을 좀 보여드렸지만 올해 공공택지 더 이상은 이제 택지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택지 중에서 인기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서 오랜만에 GS건설에서 5월 달에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은평뉴타운 주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는 삼성지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전보다는 활성화가 됐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국내 최대 규모로 이미 오픈했거든요.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지금 쌓이면서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뉴타운 들어가시는 것 물량이 있다는 거 확인드리고요. 늘 인기가 좋았던 우리 광교 신도시에도 거의 이제 막바지 물량을 쏟아져 내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거의 3천 가구에 넘는 이런 물량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이니까 아마 광교에서 반도도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있지만 분양가 자체는 경기도시공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유념하셔서 관심 있게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위례에서도 자녀 물량들이 나와 있죠. 대우에서 운한 프로지오나 이런 것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남 이사지구도 이제 많은 물량을 해서 분양이 잘 된 지역이긴 한데 그 중에서 GS건설이 오는 3월에 555가구니까 1,300만 원대 거의 분양을 했던 지역이니까 무난하게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에서도 밀락지구가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밀락 2지구에 나와 있는 물량들이 지난 연도에 프루지오 물량과 대우 물량과 그다음에 이 금강건설에서 분양했던 것들이 분양이 잘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 번에 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구도심에 거주하기보다는 이렇게 공공택지 제대로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미건설에서 8월 달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에도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미, 대우, 반도, 호반에서 3,600가구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수원에서는 지난번에 호반에서 이미 1차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 또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00
100가구 정도가 있으니까 이 점도 유념을 하셔서 원래대로 얘기하면 더 좋은 물량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제 택지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공공택지를 통해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량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에도 역시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위례나 광교, 동탄 신도시에서 물량이 나오고요. 또 이제 유망한 공공택지로 떠오른 은평 뉴타운이라던가 또 하남 미사, 의정부 민락지구 같은 곳에서도 알짜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